전국에는 많은 신도시들이 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신도시들은 서울의 인구 분산을 위해 기획된 경우가 많고, 지방에 있는 신도시들은 인구 유입을 목적으로 기획된 경우가 많습니다. 신도시는 말 그대로 새로 지어지는 도시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모든 인프라를 계획하고 생활하기 편리하게 만듭니다. 신도시의 생활 환경은 오래된 도시에 비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도시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꿈꾸며 신도시로 이주했습니다. 수도권에 생겨난 신도시들은 대부분 성공을 거뒀습니다. 많은 인구가 유입됐고 부동산의 가치도 크게 상승했습니다. 수도권의 신도시 성공 신화에 힘입어 지방의 주요 도시들도 신도시를 건립하기 시작했고, 전국에 많은 신도시들이 생겨났습니다. 물론 모든 신도시가 성공의 이야기만 쓰는 것은 아닙니다. 대구 동구의 혁신도시는 그 예 중 하나입니다. 개발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유령도시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가들이 임대 상태로 남아있는 광경이 흔하죠. 공공기관의 입주로 인구가 2,000명에서 1만 8천여 명으로 늘긴 했으나 여전히 대구시의 목표 인구 2만 2천 명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인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도시 개발 계획에 차질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신도시 개발 시 모든 시설을 일시에 건설하지 않고 인구 증가 속도에 맞춰 인프라를 확장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인구 증가가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면 개발도 중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소비자가 적으면 상점이나 병원 같은 필요한 시설들이 들어서지 않아 이미 이주한 주민들은 필요한 여러 시설이 부족해 불편을 겪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주민들이 도시를 떠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혁신도시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IBK기업은행,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등 23곳의 공공기관 유치에 나서며 해결책을 모색 중입니다. 신도시 개발의 성공 여부는 결국 인구 증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획대로 인구가 늘면 성공이 확실시되지만 과도한 사전 계획과 인프라 구축은 빈 빌딩이나 상가를 낳을 위험도 있습니다. 김천, 나주, 세종시가 현재 이러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나주비 카람 혁신도시가 조성된 지 10년 차에 접어들면서 인구 4만 명 도달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주말 공동화 현상과 특정 업종에 대한 쏠림 현상이 심화되어 상가 공실률이 40%를 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나주시는 지난 7월과 8월에 전문 용역을 통해 빗가람동 내의 상업시설과 업무시설 총 6,967곳에 대한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해 공실 실태를 파악했습니다. 조사 결과 운영 중인 건물은 전체의 56%인 3,942곳에 불과했고, 나머지 43%인 3,025곳은 공실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중심 상업지역에 위치한 상가 4,620실 중에서는 공실률이 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파트 상가보다는 일반 상가의 공실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세종시의 경우도 공실 문제가 심각해 2023년 말 기준 집합상가 공실률이 30%대로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상당한 수준입니다. 최근 임대료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을 찾지 못하는 사례도 있어 상가 운영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또한 지방의 신도시와 혁신도시는 주말이 되면 고요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혁신도시 내 기업 직원들이 금요일 퇴근 후 서울 등 다른 도시로 빠져나가면서 도시의 활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혁신도시에 출범 후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령 도시라는 오명을 벗어던지지 못하고 있으며, 세종시 역시 인구 40만에 가까워졌음에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세종시의 경우 중앙행정기관들이 대거 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말이면 서울로 상경하는 공무원들이 많아 배드타운화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랜드마크 건물 중 하나인 엠브리지는 2005년 프리츠커 건축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건축가 톰 메인이 설계에 참여해 큰 기대를 모았던 건물입니다. 정부 종합청사와 가까운 위치에 자리 잡고 있으며 세종시의 핵심 요충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기대했었죠.
그러나 상가 분양 실패로 인해 세종시의 큰 골칫거리로 전락했고 패션 아울렛 몰이 한동안 영업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결국 경영 악화로 폐업의 길을 걷었습니다. 현재 엠브리지의 지하 주차장에서 건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외부인의 무단 출입으로 인한 시설물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출입구를 폐쇄했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엠브리지의 미분양 사태는 세종시가 개발 초기부터 겪어온 심각한 상가 공실 문제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세종시는 원주민 비율이 낮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공무원이 많은 특성으로 인해 신규 대규모 상권의 활성화가 어렵습니다. 세종시에서 장사가 잘 된다는 곳은 최근 나성동 일대의 핫플레이스 뿐이며 나성동조차 상업부지 중심에 위치한 백화점 부지가 여전히 나대지로 남아있어 썰렁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세종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신도시 상가 공실률이 계속 높아지는 주된 원인은 공급 과잉입니다. 세종시는 공무원 등 중산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너무 많은 상가가 공급되면서 공실률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세종시는 인구가 많아 조금 더 버틸 여력이 있지만 다른 지방 신도시는 인구 증가세가 없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종시 상가 경매 낙찰가의 하락은 상가에 대한 투자 매력이 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주상복합 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 세종시에서는 건축법에 따라 상가를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지만 이미 공급 과잉인 상황에서 이는 공급만 늘리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은 상가에 투자한 투자자들입니다.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팔려고 해도 구매자가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도시의 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도시 개발 초기부터 현실적인 인구 유입 전망을 바탕으로 한 단계적이고 유연한 개발 계획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상업 및 업무 환경 조성이 중요합니다. 공공기관 유치 외에도 창업 지원, 문화 및 여가시설 확충, 교통 연결성 개선 등을 통해 신도시에 거주하고 싶은 매력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공실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및 대책 마련, 주말 공동화 현상 해소를 위한 주민 참여 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신도시가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활력을 증진시키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